저는 한일장신대학교 간호학과 소성섭 교수입니다. 예수대학교 7, 8학번 이어서 이제 80년도가 3학년 때 또 우리가 또 아픔을 우리도 함께 했고 81년도에 예수병원에 졸업함과 함께 입사해서 1999년까지 예수병원의 모든 과를 섭렵하고 중환자실을 10년 동안 했었고 2000년도에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따서 미국에 가서 5년 있다가 2003년도 11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남편 일을 도와주다가 2016년도에 친구의 권유로 대학원을 다니게 돼서 2010년도에 박사 학위 과정에 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광철 전 의원인데 같은 교회에 다녔었고 남편은 그 당시에 그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80년도에 이제 대학교의 이런 민주화 운동과 함께 결혼할 때 집안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서 거의 이불 한 채만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가 견딜 수 있었고 20년 동안의 예수병원 경력이 쌓아지면서 약간 간호에 대한 회의가 느끼는 찰나 후배가 미국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그 시험을 봐서 미국으로 오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고 미국에 가서 5년 가까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그 안기부 그 관계자분이 지키고 있었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굉장히 내찬 성격이어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 제가 용기를 내고 갔었는데 그 뒤로 우리 아이가 완전히 성격이 미국에 가서 변화되었고 굉장히 활달한 성격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거기서 평생을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 과정에서 한국의 사정이 이제 민주화 열풍 그 노무현 대통령 되면서 이제 국회의원에 나오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저는 안 온다라고 했는데 한국에서의 그 정치인의 안에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포기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기 전에 그 전에 바로 우리 남편이 간첩죄로 수배를 하다가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또 그 굉장히 거리를 제가 미국으로 가는 걸 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갔다 와서 이후의 것들은 이제 여러 과정 속에 제가 열심히 하면 그것이 그냥 계획이 안 세웠어도 그 가운데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80년도에 예수병원의 중환자실은 서울의 어느 병원에도 뒤지지 않는 선교사들이 포진해서 있는 아주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초현대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의사와 간호사와의 관계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하던 병원에서의 실력과 이런 것 인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월급 부분에서는 항상 이게 적고 뭔가 간호사로서의 지금도 우리가 간호법에서 주장하듯이 간호사는 의사의 그냥 오더에 따르는 그런 것이 참 뭔가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효율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미국을 가니까 저는 놀랬던 게 진짜 그 간호 업무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존중을 해주고 내 능력을 그 한국에서 중환자실에 있던 능력을
펼치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낼 때는 월급으로 확실히 보상을 해주고 서로 타 직종에 대해서 그 반대 의견이나 폄하하는 그런 거가 없었고 근무 시간 끝나면 정확하게 하는 거 그거에 처음에 적응도 못했고 또 놀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것이 이게 우리의 권리인 줄 몰랐어요. 간호사의 영역이 확실히 구분되면서 내가 간호사 영역 그 규정 이외의 것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막 미안해하고 안 하고 그렇게 보상을 했던 거라는 것을 제가 인지 알았어요. 2004년 4월 6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제가 안 오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오게 됐는데 2003년 11월 1일 날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때라 저는 새벽에 도착했는데 바로 이민 가방을 방에다 놓고 그 즉시 가서 그냥 그 운동 요원들이 시키는 대로 여기 가서 인사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인사하고 다녔어요. 이제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딱 됐는데 남편은 바로 서울로 올라가고 간호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였어요. 남편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나는 이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간호부장님을 찾아갔어요. 남편이 국회의원인데 뭔 돈을 벌려고 그러냐. 근데 사실 우리는 돈이 없었거든요. 돈이 저는 정말 필요했어요. 돈이 남편이 갔는데 돈 벌어놓고 간 게 아니라 빈털터리에서 가버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마 돈이 없다는 얘기는 못하고 제가 그 전문성을 그냥 묵혀줄 수가 없다. 그래서 간호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 원장님하고 상의를 또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미국에 또 갔다 왔으니까 글로벌하게 공사하기 위해서 국제의료협력단이라는 데를 가입을 해서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해외 봉사 그 봉사단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쓰나미가 터지면서 쓰나미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전 세계적으로 UN 지도하에 예수병원의 의료협력단이 구성이 돼서 저는 간호사의 책임으로 이제 다른 이제 멤버들이랑 함께 각 이제 파트별로 모집을 해갖고 쓰나미로 인도의 자카르타에다가 내려줬어요. 이렇게 전문 요원들이 이렇게 어려운 곳에 참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게 재난 지역이 지금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엔이 나서서 이렇게 각 그 나라별로 특성에 맞게 이렇게 일이 주어지고 딱 뭉치는 걸 보면서 진짜 체계적이구나. 그래서 영국은 물이 막 와서 물 담당, 호주는 수술실, 그러면 막 큰 텐트가 탁 펴 있고 우리는 의뢰 환자, 그러면 막 환자들 쫙 서 있고 이걸 보면서 이런 내 경력과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병원이 아닌 이런 데로 활동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예수병원에서 이렇게 갈 때마다 제가 참석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2004년, 5년, 6년 해서 그때 많은 나라, 파키스탄, 동남아, 중국 이런 데를 많이 가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개발협력 이런 데에 OECD에 가입을 하면서 해외 그런 재난 지역에 이게 그 잘 사는 국가로 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서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코이카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대학교에 가면서 코이카 활동이 일반 NGO 단체들과 함께 하기도 하지만 미래 차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이카를 군장돼 있을 때부터 이거를 준비를 해서 학생들을 방학 때마다 해외 봉사 활동에 대한 그 교육, 코이카의 역할, 국제개발 협력이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쭉 해왔어요. 그래서 계속 하오면서 그 프로젝트가
지금 1년에 30개만 특별 국가에서 그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우리 정말 이 한일장실이라는 작은 학교가 간호학과가 그걸 따서 5년 동안 우리가 프로젝트를 잘 성공을 했어요. 이제 그 프로젝트가 5년 동안 연이어서 대학생 이해 증진 사업이었는데 한 번 하면 그 다음에는 학교를 안 줘요. 이제 남한과 함께 가는 그 케냐에 마사이족이 살고 있는 그 남한가라는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너무 그 감명깊고 해가지고 이렇게 책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그런 책이에요. 미국에서도 해봤고 한국의 노인요양 장기보험에 따른 제가 방문간호를 또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그 방문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콧줄로 영양하기 위해서 그거 하잖아요. 근데 치매 환자들이 그걸 막 수시로 빼요. 그러면 그거를 넣는 사람은 그 의사가 넣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삼성병원에 있던 사람이 삼성병원의 의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콧줄을 뺐는데 저기 내가 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병원에 가서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병원에 퇴원했던 의사 환자는 제가 예수병원을 오래 있었기에 잘 알고 제 실력을 알잖아요. 전화하면 내가 거기 할 수 있게 써줄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합법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예요. 의료 행위는 병원 밖에서는 하면 안 돼요. 현재 의료법으로는. 아무리 보호자가 원해도 환자를 끌고 병원 응급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건강관리공단이나 막 이런 데 엄청 많이 제가 항의하고 싸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제가 그걸 안 했어요. 왜냐면 아직은 간호사가 이거를 방문간호할 사회적 조건이 안 됐구나 하고 안 돼 있는데 이번에 딱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 간호사들과 우리 학생들의 그 정당한 권리와 책임과 의무, 또 하나는 학생들의 정말 지식이 필요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다 연관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 간호법에 제가 열심히 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부결이 됐잖아요. 그거 거부권이 행사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사해 본 거에 의하면 간호법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법이 통과는 안 됐지만 우리들은 진짜 이 간호법의 필요성, 그 사회적 인식이 인식을 시켰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화두로 우리가 부각시켰던 그런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필요하다. 간호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로 그 부결될 이후에 조사에도 나오듯이 지금도 하고 있네는 걸 알려줄 뿐만 아니라 저게 뭘까라고 자꾸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병원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의 치료의 추세는 뭐냐? 예방과 재활이 잘 이루어지면서 아픈 사람이 적어지면서 병원의 수요가 적고 집에 가서 집에서 편안하니 치료를 연속해라라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병원에서 있지만 않고 지역사회에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소독을 하더라도 의사의 지시가 없으면 소독을 못하게 돼 있고 혈압이나 당뇨 체크도 못하게 돼 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거는
일정 부분은 허락을 시켜주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환자한테 기본으로 우리가 뭐 진단이나 전문 치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독약 발라주고 좀 체계적으로 그 욕창 생겼을 때 그 욕창 치료를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해주는 우리 영양학적으로나 우리 피지컬한 우리 신체 구조상의 그런 과 연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대두주면서 보호자들이 이번에 그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이 엄청 간호법을 지지를 하게 된 거예요. 지지를 해서 60만의 간호사와 12만 명의 간호 신입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이 이미 환자나 노인과 같이 지낸 사람들이 이미 피르법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자가 우리의 중심이지 의사가 중심은 아니잖아요. 환자 중심을 놓고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같이 두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친구 오빠가 의사 선생님 레지던트로 있었어요. 그분이 간호사의 꽃은 중환자실 간호사다. 정말 오래 하고 싶으면 중환자실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 중환자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환자실 가니까 중환자실 간호사는 또 특별하게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근데 이제 중환자실 그렇게 간호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 간호사 가서도 그 중환자실 근무를 했던 사람이 영어는 어수룩한데 일을 너무 잘하니까 굉장히 인정을 받게 됐죠. 그런 직장에서의 그런 인정이 우리 남편은 그때도 간첩으로 수배 중, 맨날 도망 다니지, 또 감옥도 갔다 오지, 또 사유화도 한다고 맨날 멀다 보면 거리로 나가지.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 일에 내가 몰입을 했고, 거기에 충실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저의 인생길에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쌓아져가는 그런 단계가 됐더라고요. 나 개인으로 간호사로서의 나는 그렇게 제가 악착같이 이렇게 살았던 거가 어떻게 보면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다 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제가 교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내가 교수를 끝까지 내가 이렇게 아파갖고 정말 그만둘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해야 될 이유는 뭐냐, 간호라는 것이 진짜 돈 때문에, 취업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오지만 진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 목표가 이게 돼야 되는, 돌봄이라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학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서 해결됐을 때 그게 나는 행복이다 라고 했듯이, 간호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돌보고 노력하면서 건강해지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성취함으로써 나의 그 가치와 나의 삶의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을 갖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정말 요새 청년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호사를 임하고 나의 행복과 성공의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시도시키고 있습니다.